안녕하세요.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날씨로 전해드리는 마켓 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날씨는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증시 날씨는 좀처럼 햇빛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로 코스피가 장중에 3,1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도 역시 장중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계심,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개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업종, 테마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는 천둥 번개를 포함한 폭우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사실상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길이 막힌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신규 원전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1기당 약 4억 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발급해 로열티와 일감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장중에 10% 넘게 급락하며 51,100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한전기술, BHI, 우리기술 등 원전주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도체도 살펴보시면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팔란티어가 9%대, AMD는 5%대, 엔비디아가 3%대 넘게 급락을 하며 빅테크 전반이 흔들렸는데요. 특히 오픈AI의 샘 울트먼이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SK하이닉스가 장중 3%가량 떨어지며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이어서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은 없다고 밝히면서 한미 조선산업협력기금 신설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 소식에 조선주 전반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는 맑은 날씨가 보이고 있는데요. 미러 후 3자회담을 앞두고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맑은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 역시나 쾌청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콘텐츠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맑은 날씨가 오늘 음식료 섹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심이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와 협업한다는 제품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또 풀무원의 냉동김밥, 우양의 핫도그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음식료 섹터 전반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날씨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으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원전 시장이 전 세계 414기 가운데 고작 38기에 불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한라캐스트입니다. 오늘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0% 넘게 오르며 맑은 날씨 속에서 상장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1996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1차 고객사로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등 국내 대기업을 두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최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센디오인데요. 중국이 해외 드라마 수입과 방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수혜 기대감으로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품 제조사 우양입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냉동김밥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킨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핫도그까지 글로벌 인기를 끌며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햇살 가득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린 마켓 웨더 김수현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관계자들이 다음 달 이례적으로 한국을 찾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수십 명의 해외 투자자를 이끌고 금융당국과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출자, 배드뱅크 재원 부담, 교육세율 인상 등 정부의 금융권 압박이 원인으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향후 수익성 악화와 자본 비율 하락 가능성까지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상생 정책과 수조 원대 과징금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주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도 흔들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걱정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랑 시장 진단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오늘은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두 자릿수고요. 사실 이럴 때 오히려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막상 손이 좀 안 나가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시장이 그동안 나름대로 견전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었던 네. 상황에서 악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까지 지속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악재와 불확실성, 그러니까 악재다라고 한다라면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PBR 또 논란, PER이 아니라 PBR 논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러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과연 내가 믿고 현 정부를 믿고 들어가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우리가 이제 그 원전 관련된 내용들, 네.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발언 대비해서 현재 정책 당국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행보들, 이런 것들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뚜렷하게 방향성이 좀 잡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못 들어오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다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어디든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정리하자라면 어제만 하더라도 제 워딩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워딩은 시장의 악재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접근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어나야만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한동안은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만큼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될지 잘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일리 핫스탁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데일리 핫스탁 오늘의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차 전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탄산 리튬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죠. 바닥을 디뎠다라는 평가 지배적이고요. 또 9월까지는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시면요, 냉동김밥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밥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오늘 식품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대언의 인기에 힘입어서 김밥 한 입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시장에서 제2의 불닭볶음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볼지 같이 챙겨보시고요.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완성차 기업들은 주가 하단 잘 지지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담아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데일리 핫스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닥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또 ESS에 대한 수요 증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진짜 좀 하반기에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시장이 지금 현재 뚜렷하게 뭐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낙폭과대 이후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세 섹터를 좀 뽑는 과정이 있어. 어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대중국 소비주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철저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했다라는 점을 소대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심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트가 좀 살아있는 새 업종을 좀 뽑아왔고요. 그중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나름대로 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LNF가 차트상 가장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3%대 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차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 전지가 뭐 ESS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어폐가 있어요. 따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어제만 하더라도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원전주들 우리 뭐 어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원전주 피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10%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원전을 피한다라면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또 추가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하게 되면 ESS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결국 2차 전지가 대안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어제 또 시장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시장에서 2차 전지 또 한 가지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래도 저희 뭐 이데일리 TV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유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도 좀 커진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 조회수가 2차 전지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한 조회수가 시장에서 높았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조회수가 높다라는 게 저희들 뭐 여담으로 하는 얘기들이죠.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다라는 것은 뭐죠?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들이고 시장의 관심이 높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조그만 어떤 뭐 반응만 있어도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안주로서 우리가 2차 전지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유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기술적인 접근 가능하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LNF 이야기도 좀 해주셨지만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뭐 LNF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어느 순간에 최근에 단기간 급등을 한 그러니까 어떠한 차트보다 가장 강력하고 양호한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주식이 올라갈 때 누가 대장이냐, 누가 이제 그 업종의 분위기를 이끄느냐 이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든 안 사든 업종에서 누가 대장주 역할을 하느냐를 보고 그 대장주가 꺾이지 않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주변주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2차 전지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 뭐 LFP라든지 어떠한 내용들 다 신경 쓰지 않더라도 LNF가 대장주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 누구든지 다들 인정하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따라서 LNF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다른 2차 전지들 주식도 관심권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겠다. 만약에 LNF가 꺾이게 되면 다른 주식들도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F를 페이스메이커로 우리가 이제 마라톤에서 그 대열을 이끄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LNF 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LNF 나는 좀 사고 싶다?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끄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그 추세를 손절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 빠지면 어떻게? 그건 뭐 누구든지 모르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걸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껄껄껄 주식이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 LNF가 차트가 살아있고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바닥을 탈출한 이후에 LNF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2차전지 대장주는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에코프로라든지 LG엔솔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LNF가 살아있으면 에코프로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자, 반면에 이제 조금 톤을 좀 달리 보겠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에 자리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 LG엔솔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재 구간대에서 그러니까 40만 원 언더에서 대략 보름 가까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조금 밀렸고 오늘 만약에 밀린 상태에서 내일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유지됐었던 LG엔솔의 37만 원대에서 39만 원 선에 대한 지지가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7만 원이 오늘 내일 깨져버리면 LG엔솔은 에코프로랑 LNF랑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1개월 차트를 보고 계신데 1개월 차트가 지금 파란색 선의 끝에 가서 딱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걸 깨고 내려오게 되면 LG엔솔이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과 LNF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지만 LG엔솔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내일 3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으로는 LNF, 에코프로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살펴봤는데요. 우선 차트적으로는 LNF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면에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오늘 하단 지지하는 부분들 잘 체크해 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김밥 확인되는데요. 김밥의 인기가 정말 뜨겁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확실히 재료가 없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식품 관련주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오늘 뭐 이게 하나의 주제로 떠오를 정도의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것은 네.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점심 때 별로 먹을 게 없으면 김밥으로도 우리가 한 끼 때워야죠. 식사를 이제 때운다라는 개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때운다라는 개념인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상승 업종을 좀 때우는 느낌? 뭐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나름대로 지금 이제 대안주로서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움직임이 또 양호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 끼 식사로서 한 끼 또 우리가 투자의 먹거리로서의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캐더먼 뭐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조금 주요 장면만이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네. 보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으면 저도 이제 다 보지는 않고 우연히 이제 몇 장면을 저희 이제 아내가 보는 것을 옆에서 같이 좀 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PPL이 없죠. PPL이 네. 없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소비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그 김밥을 먹고 또 한 입에 먹는 또 챌린지가 또 벌어지고 네.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김밥을 진짜 입에 이렇게 우적우적 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틈새 시장에 있어서 몇몇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관련 섹터들이 확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식음료 같은 경우 조금 어제는 우리가 좀 엔터 게임들을 다뤘죠. 그렇지만 식음료가 또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K-팝, K-문화에 대한 관련주들 이것으로서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다뤘던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한 관련주들, 이제 뭐 엔터 게임주들 오늘도 또 여전히 견주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또 식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이 또한 또 견주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기업들 주가도 최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와중에 좀 선별적으로도 접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우양 같은 경우는 좀 윗꼬리를 좀 우양을 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합니다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구간은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급등한 주식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주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갭으로 떠버리거나 갑자기 확 떠버리면 매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타이밍에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양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한성식품입니다. 오늘 한성식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냉동 김밥이라든지 냉장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성기업에 대한 관심을 또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우양과 더불어서 한성기업이 주가 상승률 2위 이 업종 섹터 내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성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지금 오늘 뭐 윗꼬리를 확 달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내일 모레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나. 근데 워낙 그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네. 많은 수량을 갖고 접근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 갖고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이고 최근에 또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풀무원이죠. 네. 풀무원 같은 경우 우리가 두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끌다가 조금 그런 것들이 잦아들었다가 또 중국에 또 냉동김밥 수출한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재차 부각되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의 변동성들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매매하신다라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냉동김밥 관련해서는 우양, 한성기업, 그리고 풀무원 세 종목 살펴봤고요. 좀 트레이딩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현대차 또 기아 오늘 그래도 견조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들어온다라는 점 어떻게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정말 답답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몇 차례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같은 주가대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오히려 또 빚을 발하는 모습들이 아니겠나.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그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맞습니다.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방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이제 조선, 방산, 원전에서 나온 수급들이 이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대형주 수급은 대형주가 또 차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엔터로 흘러가기보다는 대형주로 오게 되면 그동안 저평가 논란에 있었던 자동차들의 수급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내용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다시 한번 믿어봐 뭐 이런 정도의 수급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관세 때문에 눌렸었던 부분들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 물론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2.5% 정도 더 부과받은 거죠. 우리 무관세에서 15% 받은 거고 일본은 2.5에서 12.5 더해서 이제 15가 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토요타가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리 2.5라고 해도 우리 자동차가 못 올라갈 이유는 없겠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면밀히 보게 된다라면 하반기에 또 좋아진다라고 하니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수출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까요? 현재 지금 기아가 오늘 현대보다 좀 가장 강한데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기아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따라서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좀 믿어보고 기아를 좀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네요. 현대가 좋냐, 기아가 좋냐, 뭐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기아가 좀 좋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기아를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기아를 조금 비교 우위에 두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원 시스템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조를 한 한원 시스템인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 더군다나 최근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가 움직임이 가장 오늘 한 2.5% 정도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자동차 중에서 흐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와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좋으실 텐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배당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지금과 같은 조정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기아와 한온시스템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오늘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선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무부는 19일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에 50% 관세를 새로 적용했다. 풍력 터빈, 건설기계, 철도 차량, 가구 등 산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관세 회피를 막고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 재활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 산업계 피해도 불가피하다. 냉장고, 자동차 부품, 전선, 케이블, 엘리베이터 등 주요 수출품이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16조 원 규모의 한국 수출품이 관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네, 날카로운 시선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전략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데일리 키워드는요. 리스크 고조되는 시장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3,1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계속해서 수급이 참 위축됐다라는 이야기들 했었고 또 위원님께서 3,200선 있을 때 좀 차익 실현도 하고 현금화하는 전략 챙겨봐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또 시장이 한 이틀, 3일 만에 1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했던 그런 기대감들 속에서 망연자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악재는 뭐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동안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은 6월 3일 대통령 새롭게 선출되고 나서 억눌렸던 그러한 흐름들이 근 한 두 달 동안에 폭발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3,300도 넘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책적인 거라든가 뭔가 국내외적으로 삐거덕거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또 불거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되면서 오히려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심리를 더 위축시키게 만들고 수급이 무너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도 다음 주에 금통위가 열리면서 뭐 금리 인하 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가는 모습이죠. 네. 부동산에 대한 또 다시 또 거품론이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미국의 9월 18일 날 FOMC 회의를 통해서 뭐 일부에서는 비컨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80%대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나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찰나에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AI 거품론까지 이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도 직격탄을 맞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와중에 사실은 뭐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지지부진하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외국계 기업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노란 봉투법, 흔히 얘기하는 노조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지위를 강화시키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수급에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우리가 조방원전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각각의 그 섹터들에서 어떤 악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순간에 잘 버티던 종목들이 무너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떤 자금의 운용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중국의 관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타임스에서 뭐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도 오히려 이쪽이 또 중국을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인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소위 로키드 마틴과의 PER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하면서 고평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는 듯한 흐름 속에서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방사능 수요가 감소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한 번 더 추가 하락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원전이죠. 이제 이 부분이 이 불공정 계약이 뭐 노예 계약이다, 굴욕적 계약이다라는 식으로 가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원전과 관련된 뭐 청문회라든가 네. 뭐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권으로 비화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고 사실은 지난 연말 연초에도 나왔던 얘기들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안 좋을 때 불거지면서 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러한 대표적인 조방 원전을 중심으로 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듯한 깜깜한 이런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이번 주말이죠. 바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시장에 조금은 부합될 만한 그런 발언을 할 것이냐. 아직은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매파적인 기조를 견제한다든가 또 소위 백악관에서 연준 후보군들을 추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그쪽에 동조해야 할 듯한 이러한 것보다는 상당히 강성의 어떤 발언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그 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뭐 섹터가 됐든 경제적인 어떤 흐름들 속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마무리가 돼준다면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어차피 시장이 한 번은 쉬어갔다가 가야 될 자리였는데 이런 돌발적인 악재까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한 템포 늦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결국은 이 섹터들의 실적이라든가 성장의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조방원전을 중심으로 한 추가 상승,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주요 이벤트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이벤트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파월 연준 회장이 어떤 발언들 내놓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사실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저희는 또 전략들 챙겨봐야겠죠. 그렇죠. 네, 어떤 전략들이 있을지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추경 매도 자제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추경 매도 자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관망하면서 시장 조정을 나오는 걸 좀 지지해 주는 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은 상승의 어떠한 트렌드에 접어들었을 때 추경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일차적으로 시장의 어떤 대외적인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하락을 할 때는 뭐 첫 번째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의 대응 전략을 못했다면 어제 또는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습니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단순하게만 봐도 3,280포인트대에서 일순간에 오늘 3,080까지 밀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건 한 달도 채 안 돼서 200포인트가 급락을 한 겁니다. 7월 31일 날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평선도 이탈이 됐고 이제 코스피 시장은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위치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60일 이평선이 3060선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장중에 3080까지 밀렸던 그 자리가 내일 모레에 걸쳐서 올라오는 그런 60일선을 미리 오늘 터치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현물 시장 쪽에서 매수 강도를 조금 낮추고는 있지만 오히려 순매수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또 오전까지만 해도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9시 30분을 기준으로 3,5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순매도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어떤 급락 속에서의 장중 저점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수급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별로도요. 60일 이평선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120일 이평선에 근접하거나 지지받고 반등을 시도하는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원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추격 매도하는 건 절대 자제하시고 또 신규 진입도 조금 이따가 제가 종목 하나를 또 보여드릴 텐데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확인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현금 비중을 확보하신 분들이나 또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대응을 하고 반등이 어느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지 차트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특징적인 섹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자동차 쪽이죠. 네. 자동차 쪽이고 자동차 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빠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네. 이해하시면 좋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상승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쪽이 이제 2차 전지 쪽들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점에서는 계속해서 돌려놓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먼저 조정을 보였던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차를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지난 7월 31일 날 24만 4천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있다가 그대로 이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이 현대차가 장중 8%를 고점으로 5%까지 하락하는 이런 13%의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가 뭐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주가는 크게 흔들림 없이 이 6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이 2, 3일 동안에 주가가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이 20만 원 이상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의 양봉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무기력하게 더 무너질 자리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방산 쪽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도 지난 7월 29일 날 104,4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같이 방산주들이 흔들릴 때 무너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어디에서 60일선에서 물론 지지받았으면 좋았지만은 이 121평선까지 밀려놓고 나니까 오늘 이런 도지형에 나는 이제는 안 빠질래 하면서 저가 매수에도 들어온다라는 거고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그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 이 121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하방을 잡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요. 한정기술 어떻게 보면은 마치 무슨 굴욕과 관련된 한수원과 함께 패키지로 박살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만은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121 이평선이 지금 78,000원 정도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어떤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76,000원 이상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장중에 8만 원을 이탈하는 듯했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8300원을 저점으로 이런 도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비화가 되면서 뭐 국정 조사를 한다 또는 뭐 청문회를 개최한다라는 이런 여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8만 원이라든가 또는 7만 8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만 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지지와 저항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기술 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원전 쪽들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 61선 또는 121 이평선에 근접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반등을 주느냐. 1차적으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면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만 원 내외 자리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매도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또는 매수는 8만 원 초반 자리 이러한게 여러분들이 설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또 방산 그리고 원전까지 차트 통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후장에 위원님이 좀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궁금합니다. 어떤 좀 업종과 종목들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K 콘텐츠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엔터 쪽들도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데 오늘 같은 날 엔터 쪽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CJ ENN이라든가 또 네. 스튜디오 드래곤 또 노머스, SM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 쪽에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기아 또 현대오토에버라든가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들이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또 저PBR 종목입니다. 네, 현대차, 맞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빠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물론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수 전략도 중요하지만 네. 이러한 것들에 잠시 피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이용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선은 시장 이런 좀 하락세를 소화해내는 과정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오늘장에서 체리픽하는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뭘로 네. 꼽아주실까요? 지금 한원령 해제와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니까 뭐 또 조선일보라는 신뢰성을 감안했을 때
바로 이 CJ E&M의 계열사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웨이크원 소속의 이 케플러라는 여성 걸그룹 혹시 아십니까? 아, 잘 모릅니다. 예, 저도 모르는데 이 아무튼에 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다음 달이죠. 9월 13일 날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근 9년 만에 우리가 사드 이후에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G드래곤이 뭐 전시회를 한다고 했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네. 뭐 그러긴 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진짜 이 단독 걸그룹이라든가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소위 말해서 콘서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중국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의 그 흐름인데, 그걸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CJ E&M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한령 해제에 따른 또 가장 큰 많은 저작권 또 프로그램 또 이런 의미 있는 네. 중국에서도 암암리에 몰래 이렇게 방영이 됐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작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CJ E&M이 가장 큰 수혜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원고를 보내드렸을 때만 해도 7만 7천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조금 이제 3,100선도 회복시키고 뭐 이래 버리니까 추가적인 어떤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이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자, 월봉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지난 2018년에 29만 4천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계단식 하락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이제 지난달 음봉 양음양의 패턴으로 돌아서는데, 이 월봉을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보통 연봉들은 잘 보지 않으시지만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거의 이게 몇 년입니까? 2018년부터 7년 동안 하락만 한 거예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했을 때 이제서 2025년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승 양봉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막 바닥 탈출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자리에서도 추격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직전에 8만 5천 원을 1차 저항으로 하면서 1차 반등 시도를 하고, 그리고 눌림목 주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3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외국인 기관들,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짧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직전 고점에 있는 84,900원, 8만 5천 원 정도를 1차 저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7만 8천 원 이상 7만 9천 원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못 사면 사지 마시죠, 네. 그리고 그냥 한 7만 7천 원 이하 자리 기다려보고 오늘이나 내일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6만 8천 원에 대한 이 지지력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 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잘못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흔한 말로 모난 놈이 정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물론 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격 레인지 염두에 두시고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들, 그리고 진짜로 제대로 된 콘서트가 열리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추격 매도, 추격 매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오늘 CJ E&M 7만 7천 원 선 좀 지지가 나오는지 또 기다려 보셨다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이야기들 담아서 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